내가 새로 산 게 뭐지? 이건가? 이건가? 아이패드 4세대, 5세대 여러분 구분 가능하세요? 저는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알고있니의 김수현입니다. 애플은 3월 이벤트에서 M1 칩셋을 탑재한 아이패드 에어 5세대를 공개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따끈따끈한 신제품 아이패드 에어 5세대를 언박싱 해보고 실사용 관점에서 갤럭시 탭 S8 울트라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구독킹아? 자, 일단 저는 아이패드 5세대의 와이파이 모델 64GB 블루 컬러를 선택을 해봤고요. 스카이 블루보다는 짙고요. 아이폰의 퍼시픽 블루보다는 옅게 나왔습니다. 이 둘의 좀 중간 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요, 뭐 스페이스 그레이, 스타라이트, 그리고 핑크, 퍼플 옵션이 존재하니까요. 구매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외관 부분을 보시면요. 전작과 차이가 없어도 너무 없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에어는 가성비 라인이기 때문에 기존의 금형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로 스펙에서 감동을 준다라는 전략인데 굉장히 똑똑하게 장사한다라는 건 좀 인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관이 변하지 않아서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요. 이전 모델과 너비와 두께가 같기 때문에 이전에 사용하던 매직 키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짠! 오, 완전 딱 맞죠? 딱 보기에도 아이패드 에어 5세대에는 노치가 없지만 베젤이 여전히 좀 두꺼운 건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 갤럭시 탭 S8 울트라의 경우에는 노치는 있으나 베젤이 매우 얇아서 이렇게 옆에 놓고 비교해봤을 때 베젤 두께가 확연하게 차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얇은 베젤에 익숙해진 상태라면 아이패드 에어 5세대를 사용할 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아이패드 에어 5세대는 전작과 동일한 10.9인치의 디스플레이를, 그리고 갤럭시 탭 S8 울트라는 14.6인치 디스플레이를 지녔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면만 보면 당연히 갤럭시 탭 S8 울트라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10.9인치 화면의 크기가 오히려 활용성 면에서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갤럭시 탭 S8 울트라의 경우 처음에 큰 사이즈 화면의 활용성이 높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치명적인 단점, 휴대성이 너무 떨어져요. 널찍한 만큼 한 손으로 들고 사용하기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벼운 것도 아니라서 평소에 들고 다니기에도 좀 많이 불편했어요. 스펙상 무게는 726g인데요. 근데 커버에 이렇게 키보드까지 장착하면 거의 1kg이기 때문에 확실히 부담스러운 무게이긴 합니다. 와이파이 모델 기준 에어 5세대는 461g, 그리고 4세대는 458g이라서요. 이 정도면 사용성이나 휴대성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겠다 싶은데요. 확실히 보다 보니까요. 갤럭시 탭 S8 울트라 화면에 비해서 갑갑하고 비좁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제가 이 두 태블릿으로 화면 분할을 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좀 아쉬운 점은요. 갤럭시 탭 S8 울트라는 3분할이 돼요. 화면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패드 에어 5세대는 2분할밖에 안 된다는 거. 물론 뭐 웹서핑 하면서 유튜브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메모까지는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또 아쉬운 점이 하나 더 보이는데 이번 모델에서 120Hz의 주사율을 탑재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작과 동일한 60Hz의 주사율을 지원한다는 거였어요. 이게 프로와 에어의 차이를 두기 위한 뭐 애플의 끝나누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갤럭시 탭 S8 울트라는 매끄럽고 부드럽게 스크롤 되는데 반해서 아이패드 에어 5세대 뚝뚝 끊기는 느낌이 드는데요. 기존에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아이패드 프로와 갤럭시 탭 S8 울트라를 사용한 분들이라면 이런 사용감이 있어서 주사율 차이를 확실히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카메라를 살펴볼 텐데요. 전면 카메라의 경우에는 전작인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700만 화소였으나 이번에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갤럭시 탭 S8 울트라는 전면에 12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와 초광각 카메라 2개의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는데요.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화질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이패드 에어의 카메라는 부족함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후면 카메라 12메가픽셀로 전작과 동일한 스펙이 들어가 있죠. 확실히 카메라 부분에서는요, 갤럭시가 훨씬 선명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선명하면 별로인 거 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셀프 카메라를 찍는다 하면 아이패드로 찍을 것 같아요. 카메라의 사용 빈도는 스마트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뭐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다행히 전면 카메라에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바로 센터 스테이지 기술이 적용된 건데요. 센터 스테이지란 화면 내에서 사용자가 좌우로 움직이더라도 카메라가 자동으로 따라와 사용자를 화면 중앙에 맞춰주는 기능인데요. 먼저 아이패드 에어부터 살펴볼게요. 움직여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왔다가 왼쪽으로 왔다가 왼쪽으로 왔다가. 너 소름이야.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멀리 가면 멀리 잡아주고 가까이 오면 가깝게 잡고 진짜 편하다 이거. 갤럭시 탭 S8 울트라도 역시나 비슷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옆으로 움직여 볼게요. 멀리도 가보고 약간 오도방정이다. 확실히 이 기능 자체가 좀 세련되게 구현이 되고 있는 건 아이패드 쪽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태블릿의 오토 프레이밍 기능을 한 번씩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유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갤럭시 탭 S8 울트라에서는 이 기능이 동영상을 촬영할 때에도 지원이 됩니다만 아이패드 에어에서는 페이스타임 때에만 볼 수 있는 기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유용한 기능도 있지만 아이패드 에어 5세대에는 큰 단점이 존재합니다.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지 못하고 터치 아이디만 사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마스크를 쓰고도 페이스 아이디가 가능하게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온 이 아이패드 에어에 이 기능이 없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네요. 이번 아이패드 에어 5세대 메인이죠. M1 칩을 탑재해서 현재 최상위군 프로와 프로세서 스펙 차이를 줄였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에어 5세대는 저장 용량이 64GB와 256GB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64GB를 구매하자니 뭐 용량이 너무 적고 그렇다고 256GB를 구매하자니 차라리 돈을 조금 더 주고 아이패드 프로 128GB를 선택하는 게 가격이나 성능 등 다방면에서 훨씬 이득인 것 같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에어를 한층 고급화시킨 이유가 새로운 프로 모델의 M2 칩을 사용하기 위해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니버셜 컨트롤 기능이 업데이트돼서 케이블선이 없어도 기기간에 컨트롤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컨텐츠의 이동 또한 더 간편해졌습니다. 자, 이 새 기기가 지금 애플 아이디로 연동이 되어 있어서 보시면 맥북 옆에 갖다 대기만 해도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이 마우스를 지금 자유자재로 오른쪽 왼쪽으로 좀 이동 중이거든요. 지금 3 모니터를 사용하는 기분이에요. 자, 이렇게 사진도 갤러리에 있는 사진 있잖아요. 바로 옮길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방금 사용한 이 유니버셜 컨트롤은요, 맥 OS 기반으로 지원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끼리는 이 기능을 만나볼 수 없다는 거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플 펜슬과 S펜을 이용해 볼게요. 자, 일단 아이패드부터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뭐 애플. 너무 기본으로 애플. 그냥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알고 있니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알고 있니 김수현. 일단 예전에는 갤럭시의 특징이었고 장점이었잖아요. 한글 인식이 가능하다. 근데 아이패드가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때문에 거의 인식률은 동일하게 느껴지고요. 필기감에 있어서의 정말 작은 차이가 있다면 애플 펜슬 같은 경우에는 딱딱하게 끝이 마무리가 되어 있고 S펜은 안쪽이 좀 들어가는 느낌? 좀 푹신푹신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펜촉과 연필의 사용감? 이런 차이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 문자도 한번 써봤는데 갤럭시는 특수 문자마저도 입력이 되고요. 아이패드는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 아이패드 에어 5세대는 와이파이 모델 기준 64GB가 779,000원, 와이파이 플러스 셀룰러 모델 기준 256GB가 1,179,000원인데요.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애플 제품을 사기 꺼려진다라는 말도 다 옛말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이패드 에어 5세대를 엔박싱 해봤는데요. 아이패드 프로와 동일한 고성능 프로세서에 또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로 에어만의 가성비라는 장점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5세대에도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포인트, 애플의 끝나누기 때문에 120Hz 대신에 여전히 60Hz의 주사율이 탑재됐다는 점. 그 때문에 120Hz의 주사율 제품을 사용하던 분이라면 에어를 사용할 때 뚝뚝 끊기는 역체감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저장 용량 옵션에서 128GB가 빠졌다는 점이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아이패드 에어 5세대와 아이패드 프로, 갤럭시 탭 S8 울트라 중에 어떤 제품을 사용하느냐는 내가 어떤 기능을 중점으로 두는지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찾아봐도 이게 뭔 제품이야 싶은 IT 제품 제가 열심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제품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알고 있니와 함께하고 있는 채널 트럼에도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